안녕하세요. 특징주 필터링 채널 생생주의 정보투입니다. 신도기현 2부 시작하겠습니다. 호재와 악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호재 1. 중국은 커브에 집중한다 입니다. 2020년 7월 기사인데요. 신도기현이 삼성, LG 대신에 중국 패널사에 올인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삼성이랑 LG 안 하고 중국에다가 올인하는 거야? 라고 싶을 수도 있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삼성그룹에서는 2018년 협력사였던 톱텍이 중국으로 기술을 빼돌린 톱텍 사건 이후로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면 해당 업체와는 거래를 피하는 방향의 컨센서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비업체 입장에서는 삼성과 중국 업체 중에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은 회사 보고서에 있는 매출 실적인데요. 이미 신도기현은 중국의 4대 패널 업체인 BOE, 티엠마, CSOT, 비전웍스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89%일 정도로 중국 쪽으로 향하는 합착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상황도 상황이거니와 삼성에서는 신도기현만이 가지고 있는 3D 합착 기술을 활용한 갤럭시 엣지를 이제 안 만들잖아요. 이러한 상황까지 겹치면서 내수에서는 더 이상 매출 증대에 큰 기대를 할 수 없겠다 라고 해서 중국에 올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휴대폰 업계는 커브에 미쳤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웨이인데요. 화웨이 휴대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신제품 메이트 30 프로, 메이트 40 프로입니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옛날의 갤럭시 엣지처럼 옆 곡면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오미의 신제품 미 11, 여기도 갤럭시 엣지처럼 옆에 곡면이 살아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기업인데 중국 휴대폰으로 아주 유명한 기업이더라고요. 비보라는 기업인데 여기도 옆에 있는 엣지가 눈에 띕니다. 밑에는 오포라는 중국 기업인데 물론 이거는 컨셉 휴대폰으로 보여준 거긴 하지만 예전에 LG 상소문 휴대폰처럼 이것도 롤러블 휴대폰입니다. 곡면 3D 합착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도기현의 가장 큰 장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3D 합착 기술을 발휘할 곳이 없었지만 중국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곡면 휴대폰이 시작되어서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기사를 다시 읽어볼 텐데요. 양산할 수 있는 곡면 합착기, 3D 합착기를 공급하는 것은 신도기현이 유일하다. 현지 경쟁사와는 기술력 격차가 있다. 중국의 찐투어, 신산리, 썬커다 등이 현재 경쟁사인데 현지 경쟁사도 3D 합착기 생산을 하긴 하지만 양산 장비는 아직 납품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은 항상 리스크를 달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보고서에 있는 매출 실적을 다시 볼 텐데요. 매출액 대비해서 수출 비중이 너무나 많습니다. 2018년 전체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98%, 19년에는 94%, 20년 3분기까지는 90%입니다. 그것도 합착기에서만 90% 이상 매출 비중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수 합착기에서는 2020년 3분기까지 10억 정도의 매출밖에 못 일어났는데 중국 합착기, 이게 잘못 어긋나기라도 한다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아니 사실 그게 진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신도기현의 전체 매출액은 500억에서 800억으로 미친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들어서는 그게 정말 미친듯이 떨어졌죠. 상반기 매출이 절반 줄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읽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투자가 지연이 되면서 실적이 부진이 됐다. 회사 주력 장비인 합착기는 디스플레이의 후공정 장비인데 현재 전공정 장비 업체들도 코로나19 영향으로 투자를 잘 못하고 있는데 후공정까지는 회복세가 더딜 수밖에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스트래터지 애널리틱스에서 가져온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입니다. 여기 보이는 진한 빨간색이 화웨이인데 2020년 2분기까지 미친듯이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며
삼성보다 더 많은 점유율을 한 적도 있지만 2020년에 미국에서 허위 추가 제재로 인해서 3분기에는 시장 점유율이 다시 14%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주황색 샤오미, 초록색 오포, 그리고 파란색 비보, 노란색 리얼미 등 중국 스마트폰의 쉐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여나 지금 신도기현에 투자를 하시고 계시거나 투자를 할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신도기현이 중국에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도기현이 현재로서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3D 합착 기술을 양산하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아래 회사 투자 보고서를 보면 중국 현지 업체 다수가 3D 합착기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고 이미 만들었다. 하지만 아직 양산은 안 된 상태다. 그런데 성공을 하게 된다면 우리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옆에 읽어보면 또한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 및 중국 거래처의 투자 계획 변동에 따라서 당사 매출 구조가 불안정적으로 이뤄질 위험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애플이 폴더블 폰을 시작할 거라는 소식이 예전부터 들려왔고 최근에는 대만의 한 뉴스에서 나온 썰이긴 하지만 애플 폴더블 폰을 LG 디스플레이와 손을 잡아서 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플, LG 디스플레이 아직까지는 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삼성 또한 애플 폴더블 수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밑에 기사를 읽어보면 전 세계에서 2023년까지 폴더블 디스플레이 양산이 가능한 업체는 삼성, LG, 중국의 BOE 정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후공정 중에 합착, 그 합착 기술이 정말 중요한데 삼성과 중국 BOE의 3D 합착기를 공급하는 것이 신도기현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트렌드를 직접 만들어내는 아이폰인데 아이폰이 본격적으로 폴더블 폰을 만든다면 다른 기업들도 연달아서 폴더블 폰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건 신도기현이 날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이 기사가 진짜 너무 눈에 거슬립니다. 톱텍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도기현은 중국에서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90% 이상 매출이 중국에서 나잖아요. 그래도 12월에 삼성에다가 폴더블 폴 힌지 OLED 부착 장비를 공급했다라는 기사도 있으니 제발 어떻게 내수에서도 좀 잘 풀렸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잘 먹힐 수 있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재 세 번째로는 수소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회사 분기보고서에 있는 신규 사업 내용인데요. 당사는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을 주력하고 있으나 디스플레이 장비인 합착기, 탈포기 관련 기술을 응용해서 향후에 수소연료 자동차 시장과 진공유리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인데 2040년까지 장기적으로 수소 경제가 아주 성장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분기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리기도 했는데 수소차는 전기 발전차라고 보시면 되고 수소차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기술, 그 기술을 가진 게 스택입니다. 그리고 그 스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MEA라고 말씀드렸고요. 2009년부터 신도기업은 MEA 사업 R&D를 해왔고 현재는 파일럿 상품으로 기업들에게 납품을 했고 말에 의하면 진짜 양상용 상품도 납품했다고 합니다. 그냥 들리는 썰이긴 한데 파일럿 상품으로는 국내 H사에다가 납품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파일럿 상품이라 양산용 상품 이거는 해외 G사에다가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매출로 잡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도기현의 기현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도기술연구소의 줄임말로 얘네는 연구개발에 약간 진심인 기업입니다. 상장을 할 때도 신도기현이 자금을 연구개발에 57억 투자할 목적으로 상장할 것이다 라고 했기도 하며 오른쪽을 보시면 현재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적혀있긴 한데 밑에 3개가 수소차 관련 기술 개발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2017년에 시작해서 2022년 개발 완료 예정이고요. 밑에 2개는 2020년에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수소차 원가의 60%가 스택이며 그 스택 중에서도 40%를 차지하는 게 MEA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스택인데 현대모비스에서 안 할 리가 없습니다. 현재 충주 2공장에서 수소연료 전지인 스택을 연간 4만 대 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또한 신규로 더 늘릴 것이다 라고 2월 10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래는 비나텍이라는 기업으로 스택 중에서도 MEA를 중점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비나텍은 MEA 수요 증가에 따라서 설비를 증설 중에 있다. 지난해에는 12만 장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설비가 이미 있으며 올해는 15만 장, 내년에는 30만 장으로 늘리고 있다. 심지어 2024년에는 MEA 생산을 연간 400만 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는 코오롱 인더스트리입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수소차 관련해서 다른 부품들을 납품하는 걸로 이미 유명한 기업인데 여기도 MEA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MEA 시장을 잡기 위해서 생산 기반에 투자한다 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이외로도 두산 퓨어셀, 한온시스템, 동아화성 등 다른 기업도 많지만 스택과 MEA 관련된 기업 중에 가장 큰 곳만 가져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신도기현이 MEA 파일럿 상품을 납품하고 해외 지사에 양산용 상품을 납품했다고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매출로 크게 잡히는 것이 없으며 이미 시장에는 양산용 상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도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신도기현의 기업, 주가, 재무제표, 그리고 호재 악재들을 분석해봤는데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창업을 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하고 그 다음에는 쇠퇴하던지 재성장하던지입니다. 디스플레이 합착 탈포 기술로 국내 최고의 기업이 되었지만 국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자이반, 타이반으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고 중국에서 많은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신도기현은 성숙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딱 4단계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애플의 폴더블 폰 얘기가 조금 더 디테일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아니면 LG 디스플레이에서 할 건데 그러면 신도기현 거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기대감을 갖고 계시겠지만 하지만 그건 얘기만 나온 거고 지금 당장에서는 화웨이, 샤오미, 비보, 오포, 리얼미 등 중국 휴대폰 기업들이 곡선형 스마트폰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잘 나가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중국에서 3D 합착기를 양산해내는 기업이 당분간은 나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도기현은 중국에서 90% 이상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이 투자를 줄이면 신도기현도 매출이 확 줄고 적자가 되는 상황을 이미 2020년에 겪었습니다. 수소차가 뜰 거래. 신도기현도 파일럿 상품 납품했고 어디 양산용 상품도 납품하기도 했대. 신도기현 수소로 가자! 라고 외치기에는 너무 강력한 경쟁자들이 이미 시장에 많은 상황이라 제가 봤을 때는 그 파일을 나눠 먹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수소차도 잘 되고 아직은 시장이 자가 말하지 않았던 진공유리도 잘 되고 폴더블폰 시장과 중국 스마트폰도 잘 돼서 신도기현이 앞으로 잘 나가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중국에게만 기대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조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무 상태는 탄탄해서 회사가 당장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호재보다 악재가 조금 더 강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톱텍 사건 때문에 내수로 돌리기가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 중국은 믿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거를 제가 친구한테 똑같이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친구는 야, 폴더블폰 시장이 커질 거고 내수 시장에서도 또 매출 내면 되니까 괜찮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호재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는 신도기현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정보로도 모두 다르게 생각하기 마련이니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조금 더 공부하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께서 기업 분석 요청해 주셔서 이거를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해서 주말에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슈화가 돼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라
제가 너무 늦게 영상을 올리는 건 아닌가 하고 조금 죄송스럽긴 하네요.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본 영상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꼭 충분한 공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대신 잘 분석해서 특징주 필터링하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